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혈액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얘기들, 특히 우리 환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재미있는 얘기들을 설명해 드리는 혈액잡담 첫 번째 시간, 페리틴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끔 요즘 건강검진에서 페리틴이라는 검사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페리틴은 사실은 저장철을 반영을 한다. 그래서 몸 안에 철분 부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입니다. 만약 여자분의 경우 철분 결핍 빈혈 또는 철 결핍성 빈혈이 있다면은 혈액 중에 피 속에 녹아 있는 혈청철이라는 것은 대개 줄어들어 있고요. 철분이 줄어든 만큼 철분이 결합할 수 있는 철결합능이라는 것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저장철은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수치를 가지고서 환자분이 철분결핍 빈혈이 있구나, 이거를 저희가 진단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사실 철분결핍 빈혈이 있을 때 진단에 도움이 되는 검사이고, 나중에 치료를 할 때도 저장철이 충분하게 포함이 됐는가, 저장철이 충분하게 보충이 됐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가 이 페리틴 검사인데, 문제는 이 페리틴이라는 검사가 정상 범위에서 많이 올라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원래 페리틴의 정상 수치는 보통 20에서 180 정도를 봅니다. 그래서 이 수치보다 만약에 떨어져 있다면은 이제 철분이 저장되어 있는 양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만약 180보다 더 올라가 있다면은 저장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특히 철분 결핍 빈혈이 없는 남자분들의 경우 이 페리틴 검사를 했는데 수치가 300, 400, 500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거를 건강검진을 하시면서 설명을 들을 때 철분이 과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하고 철분을 더 이상 복용하지 말고 철분을 빼는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페리틴이 저장철은 맞는데 이 페리틴이 꼭 철분의 상태를 반영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경우에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혈액질환에서 수혈을 하게 되면, 특히 적혈구 수혈을 하게 되면은 적혈구 안에 들어가 있는 철분들이 그대로 몸에 쌓이기 때문에 이게 배설이 안 되고 계속해서 몸에 쌓여서 이 페리틴이라는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철분은 주로 간이나 췌장이나 이런 장기에 가서 달라붙어서 철 중독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질환 환자가 장기간 적혈구 수혈을 받게 되면은 철 중독증이 생기게 되고, 그 결과 페리틴이 올라가는데, 보통 저희가 치료를 할 때의 기준은 이 페리틴이라는 저장철 수치가 10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일 때에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철분 중독증에 대해서 치료하는 약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근데 수혈을 전혀 받으신 적이 없는 분들이 페리틴 수치가 가끔 이렇게 300, 400, 500이 올라가 있는 경우, 그때는 어떤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느냐? 제일 흔한 경우가 염증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염증이 있으면은 염증과 관련되어 있는 물질들을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면서 이 수치들이 올라갑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염증과 관련되어 있는 수치 중에 보면 CRP라는 수치가 있어서 이 CRP라는 수치가 올라갑니다만, 이 염증이 있을 때 급성기 반응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acute phase reactant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물질들이 있어서 몸에 어떤 식으로든지 염증이 생기면 이 급성기 반응 물질이라는 것이 증가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CRP라는 검사를 하기도 하고 이 외에도 몇 가지 중요한 급성기 반응 물질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페리틴도 급성기 반응 물질에 해당하면서 페리틴도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철분 중독이 없는데도 페리틴이 올라가는 경우는 몸에 어떤 식으로든지 염증이 있어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염증이 있을 수 있느냐? 균 감염이 생겨서 생기는 염증도 있겠죠.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균이나 바이러스가 아닌 자가면역 질환, 류마티스 질환, 이런 경우에도 이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에서 대표적으로 염증을 일으키는 몇 가지 질환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런 게 전혀 없는 분인데 이 페리틴이 올라가는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현대인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해물질에 많이 노출이 되죠. 담배 피우시는 것도 그렇고요. 또 음식 드시는 것도 그렇고요. 또 공기 중에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인자들이 노출이 되면서 우리 몸은 사실은 어느 정도 만성적인 염증 상태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성인병 중에서는 당뇨라든지 고지혈증 같은 질환들이 사실은 이런 혈당이 올라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몸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염증의 결과 이제 혈관이 이 동맥이 막히는 동맥경화증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이 있을 때도 사실은 만성적으로 염증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페리틴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 먹는 철분 또는 영양제에 들어가 있는 철분 정도로도 만약 철 중독증이 되느냐? 사실은 먹는 걸로 들어가는 철분은 거의 이런 철 중독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철분 치료를 할 때에 사용하는 철분의 함량은 200mg 정도인데, 200mg을 섭취를 해도 그 중에서 약 1에서 5%만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대변으로 배설이 됩니다. 그래서 먹는 걸로는 쉽게 철분 중독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 철분제를 주사로 맞았다면 얘기는 달라지죠. 또 철분제를 이와 같이 수혈과 같이 계속해서 적혈구가 들어와서 철분이 쌓이는 경우에는 철 중독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철분 치료를 하는 정도의 200mg 정도의 철분을 드신다고 해서 이게 철 중독증으로 쉽게 되지는 않죠. 물론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다량의 철분을 한꺼번에 복용한 경우는 철분제도 중독증을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보통 영양제에 들어가 있는 철분제라는 것은 10에서 20 마이크로그램, 밀리그램 정도의 아주 소량의 철분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철분 중독증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영양제를 복용하거나 철분제를 치료용으로 복용한다고 해서 페리틴이 과도하게 올라가서 철분 중독증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검사 결과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셔야 되느냐? 굉장히 걱정하시겠죠. 내가 철 중독증이 아닐까? 그래서 혈액내과 전문의를 찾아와서 상의를 하십니다. 대부분 저는 이런 경우에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걱정하시지 말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페리틴이 한 300, 400, 500 정도 올라간 것 자체가 심각한 병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올라가 있다고 해서 환자분이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정도의 수치를 우리가 갖고 사는 겁니다. 만성적으로 염증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만약 이 수치를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봐서 이 수치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면은 이와 같이 다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이제 고민은 해야 되겠죠. 하지만 한 번 정도 일회성으로 이렇게 나온 걸 가지고서 철 중독증이 있다든지 심각한 몸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페리틴을 건강검진에서 검사를 하시고 이 수치가 가끔 높다는 분들이 오시는데, 페리틴은 원래 저장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혈결핍성 빈혈이 있을 때는 이 저장철이 떨어지면서 우리가 철결핍성 빈혈을 진단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철분결핍 빈혈이 아닌 경우, 즉 빈혈 진단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아닐 경우에도 페리틴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이제 수혈을 장기적으로 받으면서, 특히 적혈구 수혈을 받으면서 철분 중독증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인들이 수혈을 받은 적이 없는데 페리틴이 올라간 경우는 대개 몸에 염증이 있는 경우인데, 염증이 있을 때 우리 몸에는 급성기 반응 물질 어큐트 페이저 웨이타드라는 게 올라가면서 페리틴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300, 400, 500 이 정도의 수치가 나올 수 있고요. 만약에 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 류마티스와 같은 질환들이 있다면은 이 자체로 우리가 페리틴이 올라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없는데도 페리틴이 올라갈 경우에는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인병, 그 외에 여러 가지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몸이 만성적인 염증 상태를 가지고 있을 때 페리틴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페리틴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치료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철 중독증이라고 생각해서 철분을 빼는 약을 먹거나, 또는 먹는 음식 또는 먹는 영양제에서 철분을 모두 다 제외하고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철분은 원래 복용하는 양의 소량만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전부 대변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먹는 영양제, 먹는 철분약으로 철분 중독증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이러한 원인들이 없이 페리틴이 한 번씩 높게 나오는 분들은 일단 원인에 대해서는 한번 찾아보실 필요는 있고요. 이러한 특별한 원인이 없이 페리틴이 다 높다 그럴 경우에는 아마 이러한 몸이 만성적인 염증 상태에 있으면서 페리틴이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고,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페리틴을 체크해 보시면서 이 수치가 너무 심각하게 올라가지 않으면 그냥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경과를 보셔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